한때 친노 청산에 정치적 어떤 생명을 걸고 더 나아가서 이런 친노의 이런 정치 형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기존의 여야 정치 구도를 뛰어넘는 현재 야당과 현재 여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갖다가 추진할 것처럼 보이는 제3의 길을 마치 정치적 사명인 듯 이렇게 하던 김한길 대표가 갑자기 지금 이 국민의당에 가서 국민의당 내부에 여러 가지 당 구성을 놓고 안철수와 싸우더니만 이제는 마치 야권 통합의 전도사가 된 듯 순교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합적 국민 저항 체제가 필요하다고 김한길 의원은 상임선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당내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막아야 되고 200석에 한때 김한길 대표가 저는 개헌을 하자, 즉 이원 집정부제적인 이 분권적 개헌의 전도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개헌 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개헌 저지선 이상을 이대로 가면 야권이 확보하지 못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당이 개헌선을 넘을 때 이 나라와 국민이 감당해야 될 끔찍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이분이요, 이 공천 면접을 받았는데 국민의당에 저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을 얻어서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헌 저지선 이상을 지키는 일은 나라와 국민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캐스팅 보트니 뭐니가 뭔 의미가 있겠느냐. 적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식물국회가 될 건데 교섭단체에서 뭐 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자, 개헌의 전도사처럼 비춰지는 그런 분이 이제 이 개헌 저지선 확보가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렇게 말한 뒤에 오후에 당사에 들러서 안철수 의원과 4분을 만났습니다. 뭐 제가 TV 토론에서 보니까 어떤 패널은 뭐 잘해보자 조정했다는데 저는 4분 동안 그 이야기 하러 일부러 기자들한테 알리고 당사에 왔겠습니까? 정말 둘이서 잘해보고 풀라 하면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깊숙하게 모처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겠죠. 저는 김한길 대표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금요일날 저녁에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라고 의원총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야권 통합해야 된다고 하던 국민의당 의원들 다수가 호남 의원들은 야권 통합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뭐 수도권 의원들은 적당히 그냥 두세 명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좀 찬성을 했지만 안철수 빼고 오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 이래 이야기했고 이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통합 결론 난 걸로 하자. 통합 반대 결론. 이랬고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해서 광야에서 말라 죽겠다. 사방이 적이라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듯이 보였는데 어제 아침부터 다시 김한길 발 야권 통합 논쟁이 시작되었고 김종인은 여전히 자기 제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 내부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광야에서 말라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정치에서요. 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국민을 팔고 국가를 팔고 역사를 팔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는데 국민과 국가와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즉 자기 정치 생명 연장이 위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여야를 넘어서서 보편의 현실 정치권의 진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김한길이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김한길이 어제 책상을 쳤답니다. 오선을 지르고요. 뭐 본인은 자기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가 말라 죽든 말든 일단 집 나가니 뭐 새로운 집이 더 큰
이 20평에서 살다가 나가니까 한 100평짜리 살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나가니까 연립주택도 안 되는 월세집에 살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나가니 개고생이란 말이 실감이 나고 이제 만약에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신문 한 기퉁이에 보면 각자 뭐 개인 소식을 알리는 조그마한 토막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형님 바지 쫄아났다 돌아온나 용서해줄게. 뭐 아버지가 더 이상 화 안 낸단다 오면 용돈 많이 줄게. 뭐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청소년 보고 다 없는 일로 하고 오면 뭐 떡에 났다 어서 온나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 초반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는 그냥 무성의한 광고 하나 냈습니다. 돌아온나 없는 일로 해줄게. 근데 돌아가 본들 없는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천에서 날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컷오프 12명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에 있는 17명 중에서 초기 멤버.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 더 이상 나아간 진전된 제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 박지원 의원도 친노 청산이 확실하다면 돌아갈 수 있다. 야권 통합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썩 거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김한길이 총대를 메고 마지막에 목을 베는 역할은 박지원과 건너갑이 할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지금 애매하게 됐죠. 물론 박지원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저 이쪽에 있으면 더민주에 있으면 자기 공천이 안 되니까 나갔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법원에 뭐 이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장에 목을 베어서 갖고 전리품을 갖고 가서 뭐 공천도 받고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건너가 보면 우습게 됐습니다. 지금 야권의 그 분열의 뒤에서 부추긴 역할 부분에 동교동 원로가 뭐 건너갑 정대철 이런 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안철수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신들이 판을 다 짤 줄 알았는데 안철수가 시키는 대로 한 거는 그날 건너갑이 있던 사무실이 있던 빌딩에 방어든 거 그거 말고는 시키는 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지지율도 떨어지고 망했다라고 본능적인 냄새는 굉장히 잘 맞는 분이죠. 그러니까 또 입당도 바로 안 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노예합니다. 중간에 딱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동영이 순창까지 가서 들어가라 해서 국민의당에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도 많은 국민들은 건너갑 정대철이 국민의당에 당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가 김종인이 야권 통합 제안하니까 그날 오후에 박지원과 같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박지원 씨 들어가는데 건너갑 씨가 또 역할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건너갑 씨는 야권에서 대부로서 자기 역할은 내가 친노 패권을 막기 위해서 호남과 동교 통계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빼고 안철수 당에도 의탁했다가 다 정리하고 왔지 않냐. 이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명분만 김종인 씨가 두 번째로 제안해주면 제가 볼 때 중요한 인사들 뭐 김한길, 천정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박지원까지 포함해서요. 건너갑도 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 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의원과 소수만 남을 건데요. 이 모든 것은 안철수 의원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안철수 의원이 솔직히 정치에서 뭘 합니까? 정치와 원론이나 개론이나 현실 정치에 관한 시험을 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낙제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한국 정치에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주변에서 부추겼고 누가 또 인위적으로 띄워줬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울시장 안 하겠다. 한 듯이 하다가 박원순한테 양보했습니다. 서울시장 좀 우스웠겠죠. 그 다음에 대선에 할 듯이 하다가 문재인한테 양보했습니다. 그때 정말 땅을 쳤겠지만은 다음엔 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문재인 척 보고 이것저것 많이 내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저는 안철수 의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에서 안철수 의원을 부추긴 세력들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2014년에 이제는 부추긴 세력들이 썩 사라졌습니다. 당을 만든다고 해보니까 옛날같이 인기도 없고 지자체 선거 앞두고 사람도 안 모입니다. 그 사이에 김한길이 대표시켜주자 니하고 내하고 공동으로 하자니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세력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도 다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보다 정치를 훨씬 잘하는 박창종, 이인재, 문국현, 뭐 정몽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돼요? 솔직히 저는 정몽준 의원도 훨씬 오래 했고 정치판에 뼈가 굵었어. 안철수 의원보다는 정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2002년에 대선에 나와서 실패했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정몽준 의원보다 전 의원보다 훨씬 못한데 갑자기 모든 것이 자기 눈앞에 떡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죠.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10년, 20년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제3의 당을 만들어서 이 기존의 새누리, 국민의 더민주 이 양대 패권을 청산하고 독점을 청산하려면 그야말로 한 3, 40년을 부려야 될 겁니다. 제가 종북이거나 안 그러면 좌파라도 통진당이나 민노당이나 정의당은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씨앗을 엄청나게 뿌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갔다가 또 뭐 종북으로 해체되고 했지만은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그런 과정에 노력은 꾸준히 한 겁니다. 집요하게요. 근데 안철수 의원 자기 정치하겠다면서 정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고생을 얼만큼 했습니까? 모든 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내가 새정치 말만 하면 내 입에다가 전부 그냥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본인이 광야에서 말라 죽겠다 이랬는데요.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이 광야에서 말라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 갈 길 갈 겁니다. 오늘 가서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 사거리에 서서 내 광야에서 말라 죽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어떻게 쳐다보는지요. 안철수 의원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고 본인이 청춘 콘서트를 했지만 진짜 오늘날 자신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어떤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고령층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시고요. 새 정치를 이야기하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제는 미천이 흔히 이야기하죠. 좀 상스러운 용어로 뽀록 난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철수 본인도 모를 거라고 오늘 어떤 신문의 칼럼은 지적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새 정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 안철수 의원 이제 정치 실험은 벌써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수습하는 건가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번에 장렬하게 전사하고요. 긴 호흡으로 10년, 20년 제3의 길을 가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겠지만은 이번에 이 실패가 결국은 또 다른 정치의 살 길을 총선 끝나고 또 곧바로 모색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한국의 희대의 정치 해프닝을 일으킨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